이런 촌스러운 사람이 왜 내 잔치에 왔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언젠가 돌려주겠어요. 내 며느리도 내 아들도 이런 집안 때문에 망했어. 샹들리에 불빛이 잔치장 위에서 반짝이던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등 뒤에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돌아본 순간 시어머니의 손목이 천천히 꺾이며 와인잔이 기울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머리 위로 진한 루비색 와인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사람들의 놀란 숨소리가 터지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입술을 훑으며 비웃듯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촌스러운 사람을 내 칠순잔치에 데려올 줄은 몰랐지. 그 말은 오래전부터 친정엄마를 은근히 무시하던 이유를 단번에 드러냈어요. 시골 출신의 학력도 짧고 결혼 축의금도 적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누가 봐도 부끄러운 편견이었죠. 지연은 깨진 유리잔 조각 사이에서 엄마의 떨리는 손끝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와인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장면은 시어머니의 냉랭한 눈빛에서 멈춥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연은 지난 석 주 동안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준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약된 호텔 연회장의 좌석 배치도를 수없이 수정했고 식단표도 3번이나 바꿨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백합 꽃꽂이부터 초대장 글씨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시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엔 늘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요. 오늘 아침 지연은 남편 민수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잔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대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차를 내오자 시어머니는 명단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 쪽에서는 누가 온다고 했지? 어머니, 저희 엄마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의 손끝이 명단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지연은 익숙한 긴장감을 느꼈죠.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래, 오신다고 했었지.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군.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친정엄마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처음엔 교양 있게 감추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친정엄마가 시골 출신이라는 것,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것, 결혼식 때 넉넉하게 지원해주지 못했다는 것. 시어머니에게 그 모든 것은 격이 맞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좌석 배치는 어떻게 했어? 어머니 테이블 바로 옆에 친척 어른들 모시고 제 친정 쪽은 뒤쪽에 배치했겠지? 시어머니가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죠.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뒤쪽 창가 쪽으로. 그게 맞아. 잔치는 격식이 중요한 거니까. 시어머니는 다시 명단에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미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죠. 지연은 찻잔을 들어 입술에 댔지만 차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격식? 항상 그 말이지. 옆에 앉아있던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식사 메뉴는 마음에 드시죠? 지연이가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응, 괜찮더라. 그런데 시어머니는 명단을 내려놓고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돈 오면 옷은 제대로 입고 오시겠지? 옛날처럼 이상한 한복 입고 오면 곤란한데. 지연의 손에 쥔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소에 늘 깔끔한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요즘은 그런 한복을 안 입는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넌지시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도 잘 아세요. 잔치니까 당연히 예복 입고 오시죠. 그래야지. 내 칠순잔치인데 분위기 망치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습니다. 내 엄마 때문에 분위기가 망칠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지연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 친정 배경이라는 게 평생 따라다니는 거잖아. 그 말은 마치 독침처럼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준비 잘해. 사흘 뒤면 손님들 다 오시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어색한 침묵만 남았죠.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흘 뒤, 그날이 지나가면 이 고통도 끝나겠지.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고통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칠순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둥근 테이블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렸고 백합 꽃꽂이가 우아하게 놓여 있었죠. 오후 5시 하객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입구에서 시어머니 옆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시어머니는 진분홍색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죠. 완벽한 주인공이었습니다. 6시 10분쯤 친정엄마가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죠. 엄마는 작은 보자기에 싼 선물 상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계셨어요. 지연이 반갑게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늦지 않았지? 버스가 좀 막혀서.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은 엄마를 시어머니 앞으로 안내했죠.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은 채 친정엄마를 맞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사돈,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친정엄마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이미 친정엄마의 한복을 훑고 있었습니다. 소매끼리, 치마주름, 신발까지 빠짐없이 살펴보는 눈초리였죠. 지연은 그 시선을 알아챘어요. 제발, 오늘만은 아무 일 없기를. 자리는 저쪽에 마련되어 있으니 편히 앉아 계세요. 시어머니가 연회장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친정엄마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지연과 함께 자리로 향했죠. 하지만 걸어가는 내내 지연은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30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객들 사이를 돌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였죠. 지연은 시어머니가 점점 친정엄마 쪽으로 다가오는 걸 보며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지연의 먼 친척 두 분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죠. 사돈,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네네. 다 좋습니다. 친정엄마가 황급히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를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여긴 창가라 경치가 좋죠? 요즘 호텔들은 뒤쪽 자리도 신경 써서 만들더라고요. 뒤쪽 자리라는 말에 강조가 실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경치 참 좋네요.
그렇죠. 시끄럽지도 않고 앞쪽은 사람들이 오가느라 정신없거든요. 어른들은 조용한 게 편하시잖아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손님이 아니니 뒤에 앉는 게 맞다는 뜻이었죠.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아. 지금은 참아야 돼.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한복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 오래되신 거죠? 네. 아, 예, 10년 정도. 보니까 그러시더라. 요즘은 다들 개량 한복 입는데 전통 방식 고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주변에 있던 친척 한 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지연이 다가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뭐, 검소하신 건 좋은 거죠. 요즘 세상에 그런 분 드물어요. 검소함을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그 어조는 비아냥거림에 가까웠습니다. 친정엄마는 입술을 꾹 깨물며 억지로 미소 지었죠.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엄마 옆에 앉자 친정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지연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엄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들어 올리는 그 손끝이 지연의 가슴을 저몄죠. 지연은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시어머니는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 과연 지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친정엄마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시댁 친척 두 분과 함께였죠. 사돈, 우리 친척분들께 인사드려요. 이쪽은 우리 시동생 내외분이시고 시어머니가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친척들은 친정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 네. 지연이 어머니시구나.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묻듯이 말을 이었죠. 고향이 어디시래요? 경상도 시골. 이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입을 열려다가 그냥 닫았어요. 자신이 직접 대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아, 시골. 그럼 농사 지으셨겠네요?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다시 대신 답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마치 전시품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지연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시간이니까 나중에. 괜찮아, 지연아. 어른들끼리 인사 나누는 거야. 시어머니가 지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다시 말했죠. 사돈이 결혼식 때 많이 도와주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딸 하나는 잘 키우셨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다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뒤에 남은 건 얼어붙은 분위기와 친정엄마의 떨리는 어깨뿐이었죠. 지연은 엄마를 부축해 앉히며 속으로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저녁 7시 30분 케이크 커팅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3단 케이크를 무대 중앙으로 밀고 왔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남편 민수가 지연의 팔을 잡고 함께 무대로 향했죠.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민수가 큰 소리로 말하자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칼을 들고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건배 순서가 왔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샴페인 잔과 와인 잔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돌았죠. 지연은 무대 아래에서 친정 엄마 쪽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여전히 창가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까 그 일 이후로 표정이 굳어 있었죠. 건배를 재창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무대 중앙에서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죠. 칠순을 맞이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특히 우리 가족들, 며느리 지연이도 고생 많았고, 시어머니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죠. 물론 준비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말에 지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최선을 다한 건 인정해야죠. 친정 배경이 어떻든 노력은 했으니까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어색하게 기침을 했죠. 지연은 손에 쥔 잔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와 하객들 사이를 걷기 시작했죠. 사람들과 악수하고 포옹하고 덕담을 나누었어요. 점점 친정엄마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어요. 사돈.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부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죠. 네, 사돈.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잔치에 오시기 불편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축하드리러 오는 게 당연하죠. 시어머니는 천천히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루비색 와인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지연이 결혼할 때 예물이 얼마였죠? 친정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죠. 지연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100만 원이었던가요? 아니면 150? 시어머니의 말에 친정엄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괜찮아요. 형편이 어려우신 걸 아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 돈 벌기 힘들죠. 시어머니의 어조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면서 딸을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결혼 때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면 그게 딸한테 얼마나 짐이 되는지 아세요? 어머니, 지연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도 이런 촌스러운 집안 때문에 망신살이 뻗쳤어요. 이런 사람이 내 칠순잔치에 올 줄은 몰랐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목이 천천히 꺾이며 와인 잔이 기울어졌어요. 진한 루비색 와인이 친정엄마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죠. 와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연보라색 한복에 얼룩이 번졌어요. 으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손끝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입술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정신없이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냅킨을 집어들고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죠. 하지만 와인은 이미 옷 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요? 친정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을 뿐이었죠. 그 손길이 얼마나 차가운지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너무 호들갑 떨지 마. 실수였다니까.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와인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뭐? 정확히 5달 뒤에요. 기억하세요. 지연은 엄마를 부축해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선 웅성거리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친정엄마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엄마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계획된 모욕이었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시댁과 연락을 끊었어요. 남편 민수가 몇 번이나 화해를 시도했지만 지연은 단호했죠.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엔 만날 생각 없어. 민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사과는커녕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조차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지연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평소와 다른 급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지금 통화 가능해? 무슨 일이야? 집에 와줄 수 있어? 지금 당장.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일인데? 말해봐. 전화론 설명하기 어려워. 제발, 집에 와줘. 지연은 조퇴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민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금융기관 독촉장과 채무 명세서였어요. 지연은 서류를 집어들고 숫자들을 확인했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게 뭐야? 8천만 원? 어머니 빚이야.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지난 2년 동안 고금리 대출을 받으셨대. 친구들한테 보증도 서주시고 그게 다 꼬여서. 지연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8천만 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억 단위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어머니가 숨기셨어. 혼자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번 달부터 독촉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대. 아버지는 알고 계셔? 당연히 모르시지. 어머니 혼자 카드랑 대출 돌려막기 하시다가 결국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5장, 대출 계좌가 3개였죠. 모두 한도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말하는 거야? 민수는 지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절박함이 가득했죠. 도와줄 수 있어? 지연아. 뭐? 내가 회사에서 성과급 받았잖아. 그걸로. 지연은 민수의 말을 자르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지연아, 제발.
5개월 전 그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와인을 머리에 끼얹고 촌스럽다고 모욕했잖아. 그 자리에서 당신은 뭐 했어? 가만히 서 있기만 했지. 지연아, 사과 한마디 없이 5개월이 지났어. 그런데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생각난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죠. 어머니한테 전화해.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지연아, 어머니 지금 상태가. 만나기 싫으면 도와줄 생각도 없어.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고 짧게 통화한 뒤 지연을 바라봤죠.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오신대. 알았어. 지연은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5개월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엄마의 떨리는 손끝, 루비색 와인이 흘러내리던 모습, 시어머니의 냉소 어린 미소, 언젠가는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했지.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야.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5개월 전 잔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한 한복 대신 낡은 코트를 걸쳤고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연이 문을 열어주자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수가 어색하게 차를 내왔지만 아무도 입에 대지 않았죠.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한테 들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죠. 지연아, 만나고 싶다고만 했어요. 도와준다는 말은 안 했죠.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그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줬죠. 제발 부탁이야. 이번만. 어머니. 지연이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5개월 전 칠순잔치.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잔치장에서 우리 엄마 머리에 쏟으신 그 와인. 기억나시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건 실수였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 그게 정말 실수였나요?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5달 전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그 와인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했어요. 지연아,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민수가 중간에서 어색하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진정하고. 당신은 조용히 있어. 지연의 말에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왜 5개월 동안 연락을 끊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죠. 이 빚, 어머니 혼자 만드신 거잖아요. 친구 보증, 고금리 대출, 과소비. 전부 어머니 선택이었어요. 그건 우리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아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게 역력했죠. 평생 남 눈치 보며 사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푼돈 모아서 저 대학 보내셨고 결혼할 때도 있는 돈 다 털어서
예물비로 100만 원 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그게 적다고 생각하셨죠? 창피하다고 여기셨고요. 지연아, 나도 그날 잔치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지연이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촌스러운 집안 때문에 내 아들도 망신살이 뻗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그리고 와인을 우리 엄마 머리에 쏟으셨잖아요. 그건 실수였어. 정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손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거 다 봤어요. 계획된 행동이었죠. 우리 엄마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변명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지연은 서류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세요? 사흘 동안 밥도 안 드셨어요. 계속 우셨죠. 당신 때문에 딸이 망신당했다고, 자기가 부족해서 딸이 고생한다고.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70평생 남한테 고개 한 번 안 숙이고 사셨던 분이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깊게 쉬며 말을 이었죠.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무시하셨죠. 학력이 낮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돈이 없다고. 지연아,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지연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황이 우리 엄마보다 나은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8천만 원 빚, 독촉 전화, 체면국이며 며느리한테 손 벌리는 상황. 이게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시던 격인가요? 그만. 우리 엄마는 가난했지만 빚은 없으셨어요. 남한테 손 벌린 적도 없으시고 보증도 안 서주셨죠. 누가 더 현명하게 사신 걸까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날 전 저한테 다짐했어요. 반드시 그 와인을 돌려드리겠다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똑같이 모욕 주고 망신 주고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죠. 민수가 긴장한 얼굴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찻잔을 들어 올리려다 내려놓았죠. 하지만 지연이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사람도 불쌍한 거야. 나이 들어서 마음이 비뚤어진 거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움받고 싶으면 우리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나도 미안해. 정말 저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한테 하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고개 숙인 적 없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세요. 우리 엄마 사시는 곳 아시잖아요. 지연아, 그건 싫으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지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내일 갈게. 오늘 가세요. 뭐? 지금 당장이요. 늦으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절박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볼게.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형식적인 말은 우리 엄마한테 통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수가 지연에게 다가왔죠.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당신은 모를 거야.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5개월 동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밤마다 꿈에서 그날이 나온다고 하셨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엄마, 이제 끝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연아, 시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와 계시는데 전화기 너머로 친정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 엄마는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5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화려했던 칠순잔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코트에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였어요. 친정엄마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망설였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엄마 믿어주세요. 제가 다 계획한 거예요. 친정엄마는 한숨을 깊게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관으로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들어오세요.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빌라의 좁은 현관이었죠.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서 벽지가 오래되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거실 소파도 낡아서 스프링이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려다 망설였죠. 낡은 소파가 자신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는 듯 했어요. 결국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 사돈. 시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사과하러 왔습니다. 친정엄마는 대답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친정엄마와 눈을 마주쳤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5개월 전 제가 한 짓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쓰는 게 보였죠.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친정엄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머리 위로 쏟아지던 차가운 와인, 사람들의 놀란 눈빛, 온몸을 감싸던 수치심. 저는 평생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돈 많은 집안, 학벌 좋은 사람들, 화려한 모임. 그런 것들에 집착했죠. 친정엄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사돈을 처음 봤을 때 시골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무시했어요. 학력이 낮다는 걸 알고 깔봤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돈과 학벌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지금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친정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돈은 가난했지만 빚은 없으셨죠. 저는 8천만 원 빚더미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쓰게 웃었습니다. 사돈은 남한테 피해 준 적 없으셨죠. 저는 친구들 보증 서줬다가 다 날렸어요. 사돈, 평생 체면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가 가장 창피한 사람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 손을 내밀었죠. 사돈, 이러시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일부러 그랬어요. 사돈을 망신 주려고 무시하려고 계획하고 한 짓이었어요. 친정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잔인했죠.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딸이, 지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사돈은 그 일 이후로 밤마다 악몽 꾸신다고. 제 잘못입니다. 전부 제 잘못이에요. 친정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날 수 없어요. 사돈, 제발.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쩍하지 않았죠. 저도 잘못했어요. 친정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지연이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골 출신인 게, 학교 많이 못 다닌 게, 돈 없는 게 다 제 탓이라고 생각했죠. 친정엄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그날 더 참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딸이 고생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돈. 하지만 지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부족한 게 아니라고, 훌륭하다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 들어 미우면 그 마음이 더 아픈 법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함께 앉았죠. 두 노인의 손이 포개졌어요. 용서할게요. 친정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그만 잊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5개월 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5개월 전 쏟아졌던 루비색 와인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엔 다른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용서라는 이름의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이틀 뒤 지연은 친정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친정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5개월 만에 보는 엄마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엄마,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지연을 거실로 안내하며 조용히 웃었어요. 다 해결됐어. 걱정 마.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그래. 무릎까지 꿇으시더라.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5개월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지연아. 친정엄마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 상처 안고 살았을 거야.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엄마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엄마가 날 낳고 키운 거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어. 친정엄마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이렇게 씩씩하고 똑똑한 딸을 키웠으니까. 엄마,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 거야. 누가 뭐래도. 그 말에 지연은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5개월 동안 품었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죠. 일주일 후 지연의 집에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지연아,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채무정리 계획서야. 은행이랑 협상해서 3년 상환 계획 잡았어. 지연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재조정했더군요. 매달 갚을 금액도 꼼꼼히 적혀 있었죠.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해야지. 내가 만든 빚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한테도 말했어. 내 돈 손대지 말라고. 어머니, 너희 돈은 너희가 쓰는 거야. 내 잘못을 너희한테 떠넘기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내가 날 바로 세워준 거야. 제가요? 그래. 5달 전 내 말. 기억해? 시어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와인 그대로 돌려드린다. 그렇게 말했잖아. 네. 난 그게 복수인 줄 알았어. 똑같이 망신 주려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넌 거울을 보여준 거였어. 지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내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모습을 똑바로 보게 만든 거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와인을 돌려받은 건 나였어. 내가 쏟은 그 모욕이 결국 나한테 돌아온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거였죠. 복수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어요. 사돈이 참 대단하시더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 몰랐어. 그렇게 쉽게. 엄마가 그러셨어요. 미움은 미움을 부를 뿐이라고. 맞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돈과 체면이 아니라 사람으로. 화이팅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지연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응? 다음 달 우리 엄마 생신이에요. 같이 밥 드실래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가도 될까?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5개월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한 달 뒤 작은 식당에 세 여자가 모였습니다. 친정엄마, 시어머니, 그리고 지연이었죠. 테이블 위엔 미역국과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사돈,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친정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친정엄마가 열어보니 예쁜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쁘다. 고마워요. 친정엄마는 스카프를 목에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연보라색이에요. 사돈이 칠순잔치 때 입으셨던 한복 색깔이.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갔고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5개월 전 그 참혹했던 잔치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지연은 엄마와 시어머니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쏟아졌던 루비색 와인이 떠올랐어요. 모욕과 상처의 상징이었던 그 와인.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았죠. 사람을 짓밟던 순간이 결국 사람을 다시 세우는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만했던 자는 겸손을 배웠고 상처받았던 자는 용서를 선택했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끝은 따뜻했죠. 지연은 잔에 물을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같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었어.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거였구나.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친정엄마도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죠. 그 모습을 본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5개월 전 그날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로 흘러내린 건 와인이 아니었어요. 용서라는 이름의 따뜻한 한 방울이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혹은 누군가에게 준 상처가 떠오르시나요? 때로는 복수보다 용서가, 미움보다 이해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